임금 인상을 두고 사측과 대립해온 전북지역 시외버스와 농어촌버스 노동조합이 총파업 찬반 투표에서 파업을 가결했습니다. 노조는 오는 22일 진호위 조정 만료로 쟁의권을 확보하면 23일 새벽 4시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춘향제 등 축제장에서 바가지 요금 피해를 당했다는 주장이 잇따라 나와 공분을 샀습니다. 비판 여론에 축제를 개최하는 지자체와 상인은 음식 가격을 내리고 주의하는 모습입니다. 정읍시가 청년 인구 감소에 대처하기 위해 기존 39살까지였던 청년 나이를 45살까지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녹색당과 동물보호단체가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소싸움 개정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온라인 우건 발매를 추진하는 것은 소싸움을 도박으로 변질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임금 인상을 두고 사측과 대립해온 전북 지역 시외버스와 농어촌버스 노동조합이 총파업 찬반 투표에서 파업을 가결했습니다. 한국노총 전북 지역 자동차 노동조합은 지난 13일에서 16일 파업 찬반 투표에서 조합원 1,383명 중 90%가량인 1,249명이 찬성해 파업안이 가결됐다고 19일 밝혔습니다. 노조는 지난해 10월부터 6차례 걸쳐 사측과 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노조는 오는 22일 진호위 조정 만료로 쟁의권을 확보하면 23일 새벽 4시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남원시 춘향제에서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의 음식을 판매하는 이른바 바가지 요금 피해를 당했다는 주장이 잇따라 나와 공분을 샀습니다. 비판 여론에 축제를 개최하는 지자체와 상인은 음식 가격을 내리고 주의하는 모습입니다. 이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창의 특산물인 수박과 복분자가 가득합니다. 수박 음료부터 국수와 파전 등 각종 먹거리도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난 18일 막을 내린 고창 복분자와 수박축제 상인들은 바가지 요금 논란을 의식한 듯 앞선 지역 축제보다 가격을 내렸습니다. 여기 군수님하고 다 지역에서 좀 내리라고 그래가지고 조금씩 해서 다 내렸어요. 하라고 한 게 아니고 조금씩 해서 해주면 어떡하냐고 서로 상의해가지고 합의해서 한 거예요. 축제장에 있는 식당에서 파는 국수는 7,000원으로 시중 가격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각종 전과 튀김도 가격 대비 양이 적지 않아 사람들은 대체로 만족하는 분위기입니다. 여기는 뭐 비싸지도 싸지도 않은 것 같아요. 이 고장을 대표하는 그런 대표적인 행사인데 행사장에서 바가지 요금을 한다 그거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음료와 아이스크림도 일반 카페에서 파는 정도인 4,000원대로 관광객들이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습니다. 축제장 밖에 있는 상인도 바가지 요금 논란과 군의 요청에 따라 가격을 내렸다고 합니다. 메뉴판을 바꾸기 전 가격은 왜 비쌌는지 묻자 인건비와 자릿세, 재료비까지 고려하다 보니 그랬다고 해명합니다. 우리 메뉴판 다 바꿨습니다. 몰라서 그러지. 어쩌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한 집이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다 싸잡아서 그러는데 우리 메뉴판 한번 보세요. 와서 보시고. 인건비가 여자들 하루에 20만 원씩 나옵니다. 하루에 20만 원서 잠 재워주고 먹여주고. 자릿수도 여기서 우리가 공짜로 할 수도. 지난달 남원 춘향제에서 재차 불거진 바가지 피해 폭로에 따라 전북도는 물가 논란이 있는 축제는 내년 예산 배정 때 페널티를 주겠다는 방침입니다. 지원되고 있는 축제는 지속적으로 이제 사전에 유품 차원에서 컨설팅도 해주고 이제 현장도 점검을 하고 이렇게 마지막에는 평가까지도 이루어지는데요. 저희 이제 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닌 축제들은 생겨달라고 좀 연락을 할 예정입니다. 남원 춘향제를 비롯한 각종 축제에서 오래도록 이어져 온 바가지 요금 관행이 사라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정읍시가 청년 인구 감소에 대처하기 위해 청년 연령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18살에서부터 39살이었던 청년 나이가 45살까지로 바뀌고 청년 인구도 26,50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정읍시는 40살 이상부터 45살 이하 시민도 청년 창업 패키지 지원과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사업과 같은 정책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청년의 나이를 높여서 더 많은 분들이 청년 정책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폭넓어진 청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여 인구 유출도 막고 침체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녹색당과 동물보호단체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소싸움 개정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싸움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소싸움 결과에 돈을 거는 우건을 온라인으로 팔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년 동안 적자였던 소싸움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온라인 우건 발매를 추진하는 것은 소싸움을 도박으로 변질시킨다며 소싸움이 동물 학대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 개정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부안해양경찰서가 꽃게 포획과 그물 절취와 손괴 행위 등에 대해 단속을 강화합니다. 부안해경은 최근 꽃게 그물을 훔치거나 훼손하는 신고가 들어오고 있다며 불법어업이 예상되는 곳에 경비함정과 형사기동정을 배치하고 주야간 모두 단속을 펼친다고 밝혔습니다. 꽃게 금어기는 오는 21일부터 8월 말까지입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TV 공동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지방의 열악한 응급의료 실태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엔 한 지역의 사례를 통해 대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대구 달성군에는 응급실이 없어진 지 5년 만에 24시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응급실이 다시 문을 열었다고 하는데요. 지자체가 응급실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가능하게 된 일입니다. SK브로드밴드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구 26만 명의 도농복합도시 대구 달성군. 5년 전 한 민간병원이 운영하던 응급실이 문을 닫은 이후 최근까지 달성군에는 응급실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주민들은 심야 시간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차로 1시간 가까이 걸리는 대구 도심의 대형 병원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엄마들이 집에서 이제 그 비상약 있잖아요. 그걸로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진짜 응급이면 칠곡 경대 가야 돼요. 거기 어린이 병원이 있거든요. 어린이 병원 응급이 있어서. 달성군 유가읍에 있는 한 병원.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등으로 구성된 이 병원은 지난 4월부터 24시간 진료가 가능한 응급실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달성군 9개 읍면을 통틀어 단 하나뿐인 응급의료시설입니다. 중상 이상의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도심 내 협력병원으로의 이송과 전원 시스템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일단 있다라는 생각에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건 아무래도 애기 엄마다 보니까 여기 근처에 사는 엄마들은 다 그럴걸요. 원래 저녁에 나갈 데가 없어서 진짜 막막했거든요. 현재 행복한 병원 응급실은 의사 3명과 간호사 11명이 24시간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달성군은 이 응급실 운영을 위해 월 1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응급실이 문을 연 이후 2달간 2천여 명의 주민이 병원을 이용했습니다. 응급실 이용자는 대부분 영유아나 고령층으로 비상 상황에 취약한 환자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우리 예상대로 아니나 다를까 밤에 애기들 이 근처에는 젊으신 부부들이 많기 때문에 열나서 오는 고열 환자라든지 이런 애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주로 소아과 집중적으로 위주로 하고 달성군은 응급의료시설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지원 조례를 제정했고 공모 절차를 거쳐 이 병원을 선정했습니다. 야간에 운영하는 응급실이 없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군이 병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방법을 찾은 겁니다. 의사도 3명 정도 상교대를 해야 이게 돌아가는 거고 간호사도 거기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행정요원도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건비 부분을 저희들이 좀 산정을 했고 이제 저희가 100% 지원이라기보단 병원도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한 사비를 좀 내고 저희도 한 1억 정도를 내고. 지자체가 병원 응급실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국회의원 선수가 곧 여의도 정계대에서의 위력을 상징하던 공식이 21대 국회 후반기 들어 완전히 깨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북 정치권에선 단 한 명의 당 최고위원이나 상임위원장을 배출하지 못하면서 그 아쉬움이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현상은 지난 14일 완료된 국회 상임위원장과 간사 사부임에서 두드러졌다고 합니다. 국회 주요 상임위 위원장에 재선 의원들이 선임되는가 하면 간사에는 초선들이 이름을 다수 올렸다고 합니다. 당 지도부 핵심 보직도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내에 전북 국회의원 상당수가 이름을 올리고 있지만 선출직 최고위원은 21대 국회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한 줄에 1,000원밖에 하지 않던 김밥, 단골 외식 메뉴로 꼽히는 저렴했던 삼겹살까지 대표적인 서민 음식의 이 가격은 이제 어디서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요즘 밖에서 밥 한 끼 먹으려고 해도 10,000원은 들고 나가야죠. 한국소비자원이 외식 물가 통계를 위해 8개 품목을 조사해봤는데요. 그런데 이 중 절반 이상이 서울 기준으로 한 끼에 10,000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겹살이 200g에 19,150원으로 2만 원에 육박했고요. 삼계탕과 냉면, 비빔밥도 모두 10,000원짜리 한 장으로는 모자랍니다. 다른 음식들도 살펴보면 칼국수와 김치찌개 백반도 8,000원대, 짜장면 7,000원, 김밥은 3,000원을 넘었습니다. 5년 전과 비교해보면 상승률은 더 크게 체감됩니다. 짜장면과 김밥은 40% 이상이나 올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외식 물가 상승 추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탓에 세계적으로 곡물 가격이 상승했고 가스와 전기요금 등 물가가 전반적으로 오른 이유입니다. 이러다 또 5년 뒤면 김밥 10,000원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남원시는 농가 소득을 늘리기 위해 농산물 공동작업 지원 시스템을 확대합니다. 남원시는 조합 공동사업 법인을 통해 통합 판촉에 참여하는 농협에 양파 등 농작물의 공동수확 작업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또 공동수확 뒤에는 다음 달 말까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에서 공동선별 작업을 통해 수출하거나 국내 판매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2024년에는 더 많은 공동 선별 농가가 농산물 공동작업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라북도가 전북경찰청과 한국도로공사 등과 함께 고속도로 요금소와 주요 간선도로에서 자동차세나 통행료 등 체납 차량 합동 단속을 진행했습니다. 전북도는 지난 13일부터 사흘 동안 진행한 단속에서 2번 넘게 체납한 차량 55대를 적발해 2천만 원을 징수했고 납부에 응하지 않은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고 고액 체납자는 차량 견인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순창구는 빈집 정비를 추진할 때 제출해야 하는 건물 해체 계획서 검토비를 전액 면제합니다. 순창구는 건축사무소 4곳과 이 같은 내용의 사회공헌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올해 빈집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177명의 군민이 건축물 해체 계획서 검토비를 전액 면제받게 됩니다. 해체 계획서 검토비는 건물당 50만 원에서 80만 원이어서 순창 군민들은 1억 원 상당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읍경찰서가 정읍시 성폭력 상담소와 함께 장애인 복지시설 7곳을 대상으로 학대 성폭력 범죄 예방 활동을 벌였습니다. 두 기관은 장애인과 시설주, 종사자를 대상으로 피해 인지와 신고 방법, 피해자 보호와 지원 제도 등을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날씨와 생활입니다.